새벽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빌딩.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거리에 서 있는 내 이름은 한순영. 순영은 올해 나이가 60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청소일로 일생을 보냈어요. 예순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마와 눈가에 자리 잡은 주름은 거친 삶의 흔적이었지만 그 선들 사이에는 꺼지지 않는 온기로 가득했어요. 짙게 묶은 머리칼에는 흰빛이 섞여 있었지만 언제나 단정하게 올려 묶어 깔끔했죠. 어느새 아들 둘은 각자 결혼을 하고 순영은 혼자 살고 있었어요. 순영은 깊게 한숨을 쉬며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새벽 하늘에서 빛나는 걸 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청소일을 꾸준히 했지만 청소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을 성실히 해내고 있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오늘도 시작이구나. 순영이 중얼거렸어요. 1층 로비에는 이미 몇 명의 청소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박순자가 다른 동료들과 수군대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 한순영은 괜히 나댄다니까요. 늙은 나이에 기세만 남아서 원. 어제도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청소비 인상해달라고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청소나 하지 주제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순영이 다가오자 순자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어머, 순영 씨 오셨네요. 오늘도 기분 좋나 봐요. 순영은 대답 대신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일이나 시작해요. 시간 아까우니까요. 오전 7시가 되었어요. 순영은 회장실 청소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회장실 층은 다른 층과 달리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두꺼운 카펫과 값비싼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순영은 익숙한 솜씨로 청소를 시작하는 했어요. 먼저 회의실부터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런데 회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정덕진 회장이 일찍 출근한 것이었어요. 순영은 회사를 다니면서 가까이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정 회장은 예순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기품이 가득했어요.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물들었지만 가지런히 빗어넘긴 헤어스타일이 오히려 더 단정하고 세련돼 보였어요. 곧게 뻗은 콧대와 날카로운 눈매는 수십 년간의 경영을 통해 다져진 결단력을 드러내 보였어요. 턱선은 단단히 각져 있었고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를 더 드러내 보였죠. 넥타이는 흠잡을 데 없이 곧게 매어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시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월과 함께 쌓인 신뢰감 같은 것이 묻어나 보였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히 말을 건넸는데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순영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 네, 회장님. 청소를 똑바로 하세요. 어제 제 책상 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긴 내 집이 아니라 회사니까 더 꼼꼼히 하세요. 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3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왔고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어제 책상 정리는 분명히 했어요. 혹시 회장님께서 나중에 어지럽히신 건 아닌가요? 정 회장의 눈이 날카로웠어요. 뭐라고요? 순영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순간 정적이 흐르는 상황. 정 회장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숙였는데 이 청소부 아주머니는 달랐죠. 이름이 뭡니까? 알겠소. 이만 나가 보시오. 문을 닫고 나온 순영은 깊게 숨을 내쉬었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고개를 숙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면을 복도 끝에서 몰래 지켜본 박순자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가 다른 청소부들에게 말했어요. 야, 큰일 났어. 순영 씨가 회장님한테 큰 소리 쳤어. 뭐? 진짜요? 내가 직접 봤다니까. 청소부 주제에 사장한테 큰 소리라니 어디 끝까지 버티나 보자고. 이제 곧 잘릴 거야. 그날 오후부터 순자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순영의 청소 구역인 15층에 일부러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화분에 담배꽁초를 넣고 화장실 바닥에 휴지를 흘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 김 과장이 순영을 불렀죠. 한순영 씨, 어제 15층 청소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제가 분명히 깨끗하게 했는데요. 담배꽁초며 휴지며.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순영은 억울하지만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당황스러웠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 같지만 증거가 없었죠. 순자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른 청소부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죠. 순영 씨가 청소 대충 한다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게으른데 청소 일은 왜 하는 건지. 회장님한테 큰 소리 치고도 안 잘리는 거 보면 완전히 건방져졌어요.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순영은 이런 소문들을 듣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어요.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6시까지 일하자니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프지만 참았어요. 그런 순영을 정 회장은 늘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청소부들은 대충대충 하는데 순영만은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청소를 하고 있었죠. 정 회장은 잠시 쉬려고 옥상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어요. 순영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60대 나이에도 허리 한 번 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여자 참 특이하네. 정 회장의 머릿속에 며칠 전 순영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사장님은 회사나 똑바로 굴리세요. 청소는 제가 더 잘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화를 냈겠지만 누군가의 모함에도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아, 저런 사람은 처음이네. 늦은 저녁 관리소 정 과장은 순영에게 말했어요.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온다네요. 오늘 좀 늦게까지 남아서 로비 청소 좀 하세요. 정 과장은 순영에게 청소 야근을 시켰죠. 순영이 15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 옆에서 사다리를 타고 시설을 고치던 작업자가 실수로 공구함을 떨어뜨렸어요. 무거운 철제 공구함이 순영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피하세요. 작업자의 말을 들고 위를 보던 순영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정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상황을 목격했어요. 위험해요. 정 회장이 순영을 밀어내며 자신이 공구함을 맞은 듯 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 회장은 바닥에 쓰러지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죠. 어깨와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순영이 급히 정 회장에게 달려갔어요. 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전 괜찮아요. 순영 씨는 다치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이 다쳤는데 무슨 소리예요? 순영이 당황하며 전화를 걸려고 하자 정 회장이 손을 잡았어요. 병원은 나중에 일단 회장실로 가요. 순영이 정 회장을 부축해서 회장실로 데려갔어요. 회장실 소파에 정 회장을 눕히고 순영은 구급 상자를 찾아와서 상처를 살펴봤어요. 자켓을 벗은 정 회장의 셔츠엔 피가 선명했어요. 옷을 벗어주세요. 상처를 봐야 해요. 정 회장이 셔츠를 벗자 그의 넓은 어깨 위로 무언가에 긁혀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긁힌 등 옆으론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순영은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라주었어요. 따가워. 아파요? 괜찮아요. 순영 씨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순영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정 회장님이. 순영 씨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순영이 정성스럽게 연고를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요. 30년간 아들을 키우며 터득한 간병 솜씨였어요. 이제 병원에 가세요. 정밀 검사 받아야 해요. 병원은 안 돼요. 주치의가 보면 바로 입원시킬 거예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아무도 알면 안 돼요. 내일까지 순영 씨가 나 좀 도와줘요. 아,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순영은 덕진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줬어요. 와, 이 된장찌개 맛은 정말 맛있네요. 정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연신 순영을 칭찬했어요. 오랜만에 식탁에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던 순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건 정 회장도 마찬가지였는데 꼭 죽었던 부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요. 순영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정 회장의 상처를 한 번 더 봐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옷에 피가 더 새어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영이 깜짝 놀라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렀어요. 어머 회장님, 이렇게 조심도 안 하시고 피가 이렇게 나는데도 웃으세요? 순영의 목소리에는 나무람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괜찮아요. 순영 씨가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금세 나을 것 같은데? 순영은 눈을 흘기며 붕대를 감아주지만 손끝이 그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떨림이 전해졌죠. 차갑게만 느껴지던 정 회장의 모습에서 문득 사람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정 회장은 진지하게 순영을 봤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니 내가 다친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덜 외롭거든요. 순영은 순간 눈길을 피하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회장님, 농담도 참 얼른 쉬셔야 해요.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고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설레는 공기가 감돌았죠. 순영은 그저 돌보는 마음뿐이라 스스로 다독이지만 정 회장의 눈빛은 점점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 덕진은 우연히 15층에서 순자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순자는 주변을 살핀 후 화분에 담배꽁초를 넣는 모습을. 정 회장은 얼른 뛰어가 순자에게 소리쳤어요. 뭐 하는 겁니까? 순자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 회장님. 그게요? 다른 사람 구역에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까?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죄송해요. 한순영 씨를 괴롭히려고 그런 거군요. 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게 되었죠. 순영에 대한 신고, 소문들, 모든 것이 순자의 짓이었던 것을. 월요일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박순자는 해고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다른 청소부들도 소문에 가담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는 것으로 공지가 났어요. 순영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랐죠. 자신을 위해 회장이 나서줄 줄은 몰랐었기 때문이에요. 박순자의 해고 철분이 있던 그날 오후 정 회장은 바닥을 닦고 있던 순영을 찾았어요. 한순영 씨, 순영이 고개를 들자 환한 웃음을 띠고 있는 정 회장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네, 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누명을 쓰고도 묵묵히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순영의 눈이 커졌죠.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당연한 일 한 것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 회장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처음에는 버릇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군요. 자존심이 있는 거였어요. 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비록 청소부지만 자존심만은 버릴 수 없어요. 그게 제가 가진 전부거든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순영의 눈에서 강인함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말이에요. 한순영 씨, 저와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네. 아니,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부탁이었네요. 순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좋아요. 일 마치고 봬요. 저녁 7시 회사 근처 작은 카페예요. 정 회장과 순영이 마주 앉았죠. 순영 씨는 언제부터 청소 일을 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요. 30년 전이니까. 그때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힘들었겠군요. 힘들었지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직하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까지 보냈거든요. 존경해요. 정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순영이 웃었어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요. 자식도 없고 혼자 살아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지요. 그런데 오늘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시선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6개월 후. 순영은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관리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두 사람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봄날 회사 옥상 정원으로 정 회장은 순영을 불러냈어요. 정 회장은 순영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순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순영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과요? 순영 씨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60대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끼게 되다니.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하다니. 정 회장님, 순영 씨,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이 다시 피어나다니.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간다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나 신분의 벽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순영의 머리가 정 회장 어깨에 기대어 있고 정 회장은 그런 순영을 다정히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네요. 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순영은 남편이 없이 고생했던 본인의 과거가 이제 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순영과 정 회장,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